네, 네, 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이본 홍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도림동 추진위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한 중간쯤 이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촬영을 좀 한지 오래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 상황이 좀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셨던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추진위원장님을 뵙고 좀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조금 궁금증을 풀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영상 보시고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님께 인터뷰 차원에서 네.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 이제 한번 영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여기 도림동 장미마을의 PM 대표님을 모시고 그동안 궁금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죠. 찍으면서 그 문의 주셨던 분들 혹은 조합원 분들께서도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PM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좀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 괜찮으시죠? 네. 네.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은 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역은 앞으로의 좀 추가 분담금은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이제 정비사업 사업장에서 소유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추가 부담금인데, 사실은 이제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 종후,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산출해서 비례율이 나와야 이제 추가 부담금이 확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유자들은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우선 자기들이 이제 부담해야 할 그 금액의 규모를 우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느 현장이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할 무렵부터 아예 이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서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령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산출해보고 추가 분담금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산출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장이 갖는 가장 큰 이점은 땅 모양이 정형화된 그야말로 작지 않은 면적, 즉 7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가 거의 2,000세대 가깝게 나옵니다. 여기 현재 우리 소유자 수는 약 550명 정도 되는데 550명의 수가 갖는 분양 세대가 자그마치 1,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례율이 120%를 훌쩍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일반 분양가는 8사형 기준으로 10억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10억으로 본다 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한 8억 내지 9억대의 형성이 될 거예요. 8사형 기준으로.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5억이다 하면 3억 내지 4억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금액에 있어서 한 8억대로 평균을 좀 잡아서 계산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좀 질문을 또 드릴 텐데요. 동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금 걷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제 주민들의 그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외부 홍보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30%를 훌쩍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50% 이상 동의를 원합니다. 신속통합계획을 후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이 주거환경관리구역은 조만간 해제될 걸로 구청에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저것과는 별도로 30% 이상이면 되지만은 50%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동의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OS 홍보요원을 동원해서 진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릴 텐데요. 분양권을 받을 시에 그 몇 평을 받는지 그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건립할 분양 그 세대의 평형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평형을 선호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수가 또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평형대로 우선 그 구성비를 정한 다음에 이 세대 건립 세대 수의 그 구성 비율로 분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형대로는 충분히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평형 세대 수 또 그 평형 규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지 지분이 작으면은 뭐 현금 청산이 아니냐, 입주권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통기는 재개발 사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때는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건물과 같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신축 비율이 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역은 신축 빌라들 꽤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서너 현장 정도 알고 있는데 전체 노후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조금 진행이 됐다가도 안 되는, 무산되는 경우도 많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텀이 좀 길어지는 현장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만약에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은. 예, 그런 걱정은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통기가 갖는 장점은 그러한 중간에 사업이 좌절되거나 주민들의 어떤 그 불협화음으로 자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이 개입해서, 즉 구나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자체를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고자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간에 자초되는 그런 것은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가령 조합 내부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뭐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은 그 이전에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고요. 이제 저는 세 가지 궁금한 손님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기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조건인 30%보다 많은 50%를 달성을 하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보존 등기만 치면 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후보자의 질문에 답을 먼저 한다면 권리산정 기준에는 보존 등기만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보존 등기 이후에 이제 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개로 하고 일단 권리산정 기준일에 보존 등기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인데 보존 등기만 해놓은 상태면은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뭐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갭이라고 하죠. 갭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건 이제 잘못하는 거고, 실거주 의무는 신통기획으로 후보지가 선정된 곳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매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거주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 보존 등기 소유권을 확보한 날부터 어떤 실거주 의무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통기로 후보지로 확정된 지역에서 매매에 의해서 새로 매도가 이루어졌을 때 매입한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워낙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한 3배수 가까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20층대가 아닌 한 30층, 40층대로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층수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신통기획 자체가 그런 층수는 매우 유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주변 여건 또는 여러 가지 그 도시계획상 조건들을 서울시나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정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30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어지는 세대수도 더 많아지는 거겠네요. 층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세대수가 많아진 게 아니고 용적률에 따라 세대수는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층수하고 세대수랑 관련은 없고 다만 이제 층수를 높게 함으로써 건물을 슬림화하고 또 동관 배치를 더 넓게 하기 때문에 통경주익이 더 확보가 되고 말하자면 건물로 인한 어떤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문의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대로변 쪽에 상가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동의가 안 나와서 구역계를 변경한다면 어디 지역 쪽을 이제 제척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딱히 지금 뭐 법정 동의율 50%의 그 구역 때문에 미달이 된다거나 하면 고려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인접 그 대로변 접하고 있는 구역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들에 PM 대표님이 답변을 주셨고요. 따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쪽 번호로 문의를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 저희가 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부동마블로 이렇게 문의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 PM사 대표님을 찾아왔는데요. 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기분 좋게 이 영상을 또 게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위쪽에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요와 구독 네, 좀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